보통 명절이 되면 가장 기대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친척들을 만나 만나는 음식을 먹는 일이겠죠? 그러나 중국 동부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은 명절 때 먹는 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3세에서 14세 학생들은 설날 연휴 기간 몸무게가 늘어나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명절이 시작되기 전 저울로 몸무게를 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설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운동을 할 테고 몸무게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야 할 때 만일 2kg 이상이 찌면 학생들은 다음 학기 매일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교사인 천 웨이 씨는 쇼핑몰에 있는 체중계를 보고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명절 휴일이 다가오기 전에 몸무게를 재게 만들어 나중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내로 중국은 비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세계에서 비만 아동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2017년 연구는 중국의 비만 아동들이 2030년이 되면 5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비만 실태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가공식품을 많이 소비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행위 혐의를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들은 고객의 비밀 정보를 얻으려 비스마를 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스마는 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90만 개의 회사에 기업체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보 요원들을 위해 일하는 해커들이 노르웨이 회사인 비스마의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이 사이버 공격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한 전 지구적 해킹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해외 회사들의 지적 재산과 기밀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리코디드 퓨처의 인식트 그룹 그리고 레피드 세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스파이 행위 단체인 APT10이 훔친 증명서로 노르웨이의 비스마사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이 증명서를 훔치기 위해 트로이안 변종으로 원격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말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타겟 컴퓨터에다 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PT10은 드랍박스를 이용해 유저 데이터를 압축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예전 2017년에는 해킹 캠페인인 클라우드 하퍼를 통해 IBM 그리고 휜렛 패커드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비스마의 운영 및 보안 담당자인 에스펜 요한슨 씨는 회사 측이 해킹이 발생한 직후 이를 즉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그 어떠한 네트워크도 접근당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차이나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자가 다리를 접질렀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는 작년 신년맞이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새해 하루 전날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를 받아도 다리에 골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발목에서 발까지가 아팠고 발가락이 마비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 여성은 코마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12일 후 그녀는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녀를 담당한 의사는 그녀의 사인이 폐색전이었으며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웹MD의 보도에 따르면 경미한 발 부상으로 폐색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색전으로 혈전이 간이나 폐에 도달하면 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혈압 증가 및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다리 부상에도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경련이 발생하는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폐색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동안 서 있거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중독되면 결혼마저도 파탄날 수 있습니다. PlayerUnknown's Battlegrounds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실 텐데요. 그죠? 정말이지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게임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아주 중독성이 강한데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을 무시할 수도 있나 봅니다. 한 임산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 포스팅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게임에 중독된 남편이 그녀를 내팽겨쳤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이 여성은 젊은 여성으로 임신 4개월 차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게임 중독은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이 게임을 소개시켜주면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게임을 알게 된 이후 이 둘은 게임 때문에 말다툼을 많이 벌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밤새도록 게임에 매달렸고 잠도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직장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한 그녀가 남편인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으면서 꾸짖기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편은 게임 중독으로 가정과 임신한 아내까지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가족을 한 달째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삶을 지탱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기 전에는 성격이 참을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해 악화되자 남편은 4년 전부터 게임만 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즉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한 여성이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있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 한 아이디어를 짜냈는데요. 바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선택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바크닷컴에다 이상한 구인 광고를 포스팅했는데요. 한 달 동안 그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천리안 혹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냐고요? 꽤 짭짤합니다. 한화 약 260만 원이라고 하네요. 한 달 동안 결정만 내리는데 말이죠. 그녀는 끔찍한 선택을 내리는 전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돈을 떼었으며 뉴질랜드에서 배낭여행을 하다 땡전 한 푼도 없이 길거리에 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차이기 전 6개월가량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으슥한 곳을 지나가다 돈을 털리기도 해 자신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인 광고에 따르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하게 될 로또 맞을 사람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던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틴더 데이트를 누구랑 해야 하는지, 저금한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말이죠. 그녀는 메시지를 엄청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되었든 답장을 재빨리 해줘야 합니다. 바크닷컴의 공동 창시자인 카이 펠러 씨는 회사 블로그에 올린 한 글에서 이 아이디어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진작에 왜 나오지 않았는지 역시 놀랍다며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재정관리사와 유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다는데 이런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딱 걸렸는데요. 테크크런치의 조사로 인해 페이스북이 10대들을 비롯한 여러 유저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3세에서 35세 사이의 유저들에게 페이스북 리서치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 달에 $20, 한화 약 2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앱은 웹사이트와 앱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장 연구를 위해 보냅니다. 이 앱은 최상위 인증서에 접근을 필요로 하며 유저들의 장치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 메시지, 이메일, 웹 검색, 브라우징 활동 등 전반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유저들이 아마존 주문 이력까지 스크린샷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이 앱은 오나보 프로젝트와 유사한데요. 이는 또 다른 페이스북 VPN으로 지난해 데이터 수집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애플사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가 또한 같은 정책을 위반하고 있어 애플사의 iOS 플랫폼에서 차단되었는데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몰래 데이터 수집을 하려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구글의 스크린와이즈 미터라는 앱은 페이스북 리서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스크린와이즈 미터는 13세에서 18세 이상의 유저들을 초청하는데요. 만일 가족의 일환이라면 12세도 참여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리서치와 같이 iOS 버전인 이 프로그램은 애플사의 기업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앱들이 유통되도록 해주지만 회사 직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구글 어플은 iOS 상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변인이 또한 나와 사과했으며 스크린와이즈 미터는 이 기업 개발자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